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오늘은요, 나날이 투자자분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저희 샘플러스의 막강 전문가 군단이죠. 일명 배트맨 분들께서 시장에서 이기는 투자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공개를 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단 여승재 만사형통 시간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명품 강의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언제든지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해서 남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지금 바로 여승재의 만사형통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의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친환경차 확대, 숨은 수혜주. 오늘장 역시나 상승이 나왔고요. 현재가가 지금 나와 있지만 얼마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 맞춰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또 곰곰이 생각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네, 그러면은 우리 하채기 위원님 종목인가요? 아니요. 이 종목은요. 네. 지금 아마 전화 연결이 좀 돼 있을 거예요. 여승재 전문위원님이 요번에 전화 연결로 한번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지금 한번 전화 연결로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전화로 지금 저희 추천 종목을 소개를 해주시게 됐는데 네. 좋은 종목인가 봐요, 전문위원님. 배트맨에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친환경 자율주행차 관련된 섹터, 충분히 좀 관심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시크릿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어떤 종목인지 살짝 특징줄 좀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종목에 대한 이제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요, 먼저 이제 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자동차용 전선 및 이 와이어링 하네스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용 전선 관련해서는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수입 브랜드죠. B 브랜드의 자동차에 또 화재 사고가 한창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전장 쪽으로의 이 전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핵심 쪽 부품 관련해가지고 기술력을 좀 갖추고 있는 기업이 된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 주요 국가 및 이 완성차 기업 이 친환경차 확대 계획이 또 꾸준하게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죠. 메르세데스 벤츠사에서 이번 2039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주요 국가들 가장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19년 1월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등등을 비롯해서 미국, 유럽 연합 그리고 한국도 이 경유차 혜택 폐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일반 소비자분들이 지금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끼지는 못하시지만 현장에서는 꾸준하게 기술 개발이라든지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동 종목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하셔서 보실 수 있는 아이템이다. 핵심 킬러 아이템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와이어링 하네스가 어떤 부품이냐 하면 이 자동차 및 각종 전자제품에서 각 전자 부품간을 연결하는 전기 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인체의 신경 조직망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동차의 엔진 또는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으로부터 이 발생되는 전기적 에너지를 각 전장 부품에 전달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라든지 북미 지역의 이제 공장 건설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의 수주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단서들을 좀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 조금 가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승태 위원께서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지만 전화 연결 통해서 탑시크릿 추천 종목 한 종목 공개를 또 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승태 위원의 종목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또 있는데 혹시 전화 끊으셨나요? 여승태 위원님. 네, 아직 있습니다. 혹시 공개 방송 진행하지 않으신가요? 네, 지금 이제 시크릿 종목을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 동 종목의 자세한 투자 전략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또 오픈 채팅방에서 오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보다 이 자세한 매매 전략, 투자 전략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지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게 참여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화면을 보시게 되면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이 포털 사이트에서 샘플러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하단에 자막이 나올 거예요. 여기 서울경제TV 샘플러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살아있는 전설의 주식 수익 폭격기, 넘어갔네요. 현명한 주식 재테크 여승재 멘토 이렇게 있죠. 근데 요 좌측 상단에 보게 되면 여승재 멘토 해갖고 지금 무료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좀 들어오시면 되니까 지금 시크릿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게 되면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셔가지고 공개 방송을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참여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경제TV로 전화나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참여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안 좋은 시장에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특집을 함께 해주실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여승재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여승재 위원의 주식 만사형통, 시장을 이기는 투자 비법이 과연 어떤 건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귀를 쫑긋 세우시고 TV 앞에 계실 것 같은데요. 여승재 위원이 오늘 저희 어떤 내용 공부를 좀 해볼까요? 네, 사실 뭐 시장을 이긴다기보다는 시장이 주는 신호대로 잘 따라가 주신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에 좀 만사 형통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핵심적인 비법은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기초적이지만 꼭 잘 기억해 주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좀 수월하게 좀 운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자, 제가 그동안 많이 여러 차례 걸쳐서 강조를 해드렸었던 부분이죠. 자, 시장 대응의 원칙과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시장 상황의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어지고 있는 구간이죠. 이제 4월 말 무렵서부터 해서 또 5월 달 굉장히 좀 순탄치 않은 증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시장에서 주는 신호, 그리고 의미 있는 지수 영역, 이런 기준만 잘 파악을 하고 계셔도 대응은 어렵지 않게 좀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제가 무엇보다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시장 파악이죠, 파악.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 그리고 변수,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좀 체크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그걸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고 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자극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 파악,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 선호 심리는 어떠한 결과물로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나서 이제 시장 대응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시장 대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시장 대응을 하는 이유. 네. 보유 종목에 대한 이 리스크 관리, 내지는 또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시장 대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종목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차례차례 알아가셔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1번부터 3번까지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톱니바퀴가 잘 맞아 돌아가듯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만사형통될 수 있다라고 한마디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 현 시장이 위험 자산을 선호하느냐 아니면 회피하고자 하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미중 무역 협상이잖아요. 미중 무역 협상 진행 과정에 의해서 우려감이 부각되기도 하면서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자 하려는 심리가 수급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우려감이 완화되어지면은 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외국인 매수라든지 기관 매수 쪽으로 영향을 준다는 말이 되겠죠. 그 결과물,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자 하는 건지 선호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결과물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어디에서. 자, 그 부분이 여기에서 차트, 종합 주가지수 차트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해서 이 히스토리를 어느 정도 가장 중요했었던 이벤트가 벌어졌었던, 주요 이벤트가 벌어졌었던 때에 종합 주가지수가 어느 정도 신뢰도 있는 기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브렉시트, 2016년도에 브렉시트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게 왜 주요 이벤트냐? 브렉시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브렉시트 될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예견을 했다면 이건 주요 이벤트가 될 수가 없어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이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은,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브렉시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반대의 상황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었고 그 주의 종가는 어느 정도 신뢰도 있는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 당시에 시종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 달, 2016년도 11월 달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있었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될 거라고 예상을 안 했었죠. 대부분 힐러리 쪽이 승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뚜껑을 열어본 결과 아주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된 거죠. 이 당시에 11월 달에. 그 당시에 시장은 만약에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면 브렉시트의 6배에 달하는 시장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었거든요. 그죠?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주요 이벤트로 작용을 하는 거죠. 주요 이벤트고 주요 기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경기의 회복, 경기의 확장을 시사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동안에 양적 완화로 인해서 많이 제공이 되었었던 그 유동성의 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2017년도 5월이죠.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이 당시에 기대감이 컸잖아요. 좋아지겠지. 그렇죠? 좋아지겠지라고 기대감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의 힘과 경기 회복 그리고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최고가 2018년도 1월 달에 2607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지수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 이후에 2018년도의 증시 하락은 무엇 때문에 벌어졌죠? 연준의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냐. 그리고 채권, 장단기 금리차가 좁아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가 다시 나오고 있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에 대한 변동성 확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부분이에요. 연준의 또 대차대조표 축소, 자산 규모 축소,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락 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조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기대감, 1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시의 기대감이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브레이크. 기대감. 근데 지금 OECD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한국의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더 나빠졌죠? 제가 지금 이제 녹화하는 시점이 이제 5월 16일인데요. 오늘 아마 고용지표 아침에 나왔습니다. 제조업 실업자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다. 지금 경제 내부적으로, 외부적인 변수도 외부적인 변수지만 내부적인 경제 상황도 좋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들어와서 이 기대감이 무너진, 물론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극대화되면서 작년 10월 달에 급락하기도 했지만 그게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외부 변수를 이겨낼 만큼 기초 체력이 탄탄하지가 않더라. 그게 상승의 걸림돌이에요. 상승을 제한시키는 요인.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시초가가 깨졌으니까. 이 시초가. 이게 2200 한 50포인트 정도 됩니다.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저항.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시장을 보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그러면 무역 분쟁의 그 결자 해지라고 해야 될까요? 키는 누가 쥐고 있어요? 키.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당시에 시초가, 종가, 그게 1984포인트예요. 여기 지금 1987포인트로 나오지만 그게 저점을 잡아주고 있는 거죠.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지금 6월 달은 이게 브렉시트입니다. 브렉시트. 여기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이게 금. 아무도 예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갭상승 출발해서 급락이 나온 거죠. 근데 그거를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당장 즉각적으로 이 증시에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되돌림이 나오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이게 일주일 주봉이거든요. 그럼 이 종가 이게 1987포인트예요. 이게 1987포인트. 그리고 11월 달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의 일간 흐름입니다. 이게. 그러면 자, 시장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되면 브렉시트의 6배, 브렉시트 충격이 6배에 달하는 충격이 발생될 것이다. 그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브렉시트 때의 지수보다 더 내려가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죠. 더 내려가는지 아니면 내려가지 않는지. 이건 시장이 판단을 해주고 시장이 위험 자산을 어디까지 회피하고자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가 브렉시트 맞잖아요. 자, 양봉은 뭐예요? 양봉. 상승을 했을 때 나타나는 양봉 캔들은 위험 자산을 선호하겠다라는 짧은 신호이죠. 일간은 흐름은. 이 종가, 브렉시트가 발생된 종가, 이 음봉의 종가 위로 올라선 양봉의 종가를 이탈시키지만 않으면 가짜 뉴스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브렉시트에 6배에 달하는 충격을 준다는 뉴스는 가짜 뉴스다라는 거죠.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였어요. 그러면 이 하락은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던 기회였죠. 기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불안불안하니까 얼마간의 기간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이걸 주간으로 다시 돌려놓고 보면 여기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던 주예요. 주의 종가. 종가 위로 올라서죠. 몇 주 만에. 1, 2, 3, 4. 4주 만에 위로 올라섭니다. 뭐예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된 거잖아요. 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든지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그게 1984포인트인 거예요. 이때의 종가를 돌파시킨 게 1984포인트.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조정받아서 내려왔을 때. 저 1984포인트. 뭐 살짝 하회를 할 수는 있겠죠. 1980포인트. 뭐 이런 지수이면 시장이 우려감이 부각되고 위험자산을 회피하고자 한다더라도 저 지수만 이탈시키지 않으면 괜찮아! 라는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게 작년 10월 달이죠. 이게 주간 흐름이지만 월간으로는 13% 급락한 10월, 자, 아주 우울했었던 작년 10월 달이었죠. 이때가 1980포인트까지 내려갔지만 내려가지 않았어요. 1980 이하로.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을 주는데 저항을 한번 봤죠. 어디서? 10월 급락했었던 음봉의 시초가가. 우려감이 극대화됐던 때 아니에요. 과매도 신호가 뜨면서. 그건 당연히 저항이죠. 당연히 저항. 11월 달, 12월 달에 무역 분쟁이 해소됐어요? 타결됐어요? 타결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건 기술적인 반등이고 저항받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꼬꾸라지죠. 1월 달에 최저 포인트 얼마예요? 1984.53. 1월 달에 2019년도 1월 첫 개장하면서 하락을 하는데 1984포인트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아. 버틸 수 있어.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이 돼 있었잖아요.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과 모르고 있으셨던 분들과
대응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1984포인트가 지금도 5월 16일 그리고 이 방송이 5월 24일 방영이 되겠지만 지금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시 이제 또 조금 더 들어왔어요. 이 옆으로. 자, 그러면 제가 미리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캡처를 해둔 건데, 자, 5월 첫 주의 종가는 2108포인트입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종가가 2064포인트인가요? 이렇게 마감됐을 거예요. 아직 밑으로 좀 남아있죠. 그리고 1월 달에 무역 분쟁 우려감이 제공되면서 1984포인트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 주에 올라선 이 양봉, 이 시가와 종가, 영역, 지지를 받아줄 신뢰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종가 부근이 아마 2075포인트, 시가 부근은 한 2030포인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2075에서 2030포인트 사이에서는 변동성이 좀 제공되더라도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고 지지받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예요. 키포인트는. 저 지수를 이탈시키느냐 이탈시키지 않느냐. 이 부분 알고서 보는 것과 모르고서 보는 것은 대응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지수의 그 지지와 저항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제공될 때 2250포인트 선 4월 셋째 주 이 고점을 제가 배트맨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2250포인트 선은 여기 시초가 부근이고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지수입니다. 매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는 다시 매수의 관점으로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뜻이죠. 응? 그럼 뭐를 집중해서 볼 거냐? 어떤 종목을? 그게 관건이잖아요, 이제. 예? 시장에 주는 신호를 파악을 했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죠. 자, 그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자, 5월 둘째 주 아랫꼬리를 달았습니다. 아랫꼬리 달았고 오늘 또 내려와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걸쳐 있을 거예요. 아마 지수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방송이 나가면서 이 지수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조금 올라와 있기를 제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떤 부분을 그러면 보고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종목을 어떤 종목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 물론 제가 종목 선택을 하는 나름대로의 또 다른 노하우와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이 자리에서 가르쳐드리고자 함이 아니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제가 배트맨 시간에도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한국 수출이 좋지 못하지만 20대 주요 품목 수출에서 증가를 하고 있는 품목이 있더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종목을 선택을 하시면 시장이 조정을 받고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1분기 어닝 시즌이고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되는 기업들 굉장히 주가는 잘 버티고 상승을 하는. 그 2분기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월, 2월, 3월은 뭐예요? 1분기죠, 1분기. 1분기. 1, 2, 3이 1분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증가된 게 뭐예요? 증가된 게. 20대 주요 품목에서. 바이오 헬스. 플라스틱 제품. 근데 플라스틱 제품은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바이오 헬스는 1월 달에 마이너스 1.7%였지만 2월 달에 24.4%, 3월 달에 13%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바이오 헬스 관련해서 의료기기라든지 수출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 뭐 종목이 많아요? 뭐 몇백 개 종목 됩니까? 많지도 않아요. 굉장히 한정적인 종목입니다. 한정적인 종목. 또 내용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자, 바이오 헬스. 미국과 유럽연합 등 바이오 시밀러 처방 권고 정책 나와 있고, 중국 의약품 관세 인하 나와 있고, 굵은 글씨는 아니지만 영상 진단기, 치과용 임플란트, 치과용 임플란트 하는 기업 몇 개나 돼요? 수십 종목 됩니까? 5개도 안 되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 덴티움 이런 종목들. 잘 아시는 기업이잖아요. 맞죠? 나와 있잖아요, 여기. 해외 시장 진출 노력에 따른 의료기기 호조, 2개월 연속 수출 증가. 답이 나와요. 힌트가 제공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이제 4월이에요. 4월, 5월 1일에 발표된 이제 2분기잖아요. 이제 2분기. 그러니까 4월 달서부터 4, 5, 6 잘 보셔야죠. 4, 5, 6. 4월 달에 늘어난 게 많아졌어. 3월 달보다. 4월 달 전체 수출은 감소했지만 수출 증가 품목은 늘어났다라는 부분이죠. 일반 기계, 자동차, 전기차, OLED, 바이오 헬스, 농수산식품, 2차 전지, 로봇.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 몇 프로? 24.6%. 전기차 140%. 근데 지금 시장에 영향 받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못 받고 있죠? 못 받고 있을 때 관심 가지고 저점 만들어줄 때 매수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선취매! 선취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모르시면 이제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추격 매수하고 또 물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주식 투자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 만사형통과 계속 멀어질 뿐이죠. 멀어지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제가 좀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연속 수출 증가. 보톡스 미국 출시. 나와 있죠. 치과용 임플란트, 콘택트 렌즈. 힌트가 제공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해서 제가 4월 달에도 오스템 임플란트 배트맨 시간에 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바이오 헬스케어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그러면 매수 타이밍을 실적을 보셔야죠. 실적 발표했었던 시장은 주요 이벤트가 발생됐었던 때에 종합주가지수 종가 시종가가 중요하더라. 그럼 기업은 실적 발표를 했을 당시에 시초가 종가가 중요하겠죠. 기업의 최대 이벤트는 뭐예요? 실적 발표잖아요. 분기별로 발표하는. 그래요, 안 그래요? 기업의 최대 이벤트는 뭐다? 분기별로 발표하는 실적. 그게 최대 이벤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벤트는 어떤 수출 계약 공시라든지 그 외에 개별적인 이슈들. 그게 이제 순서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뭐 대규모 수주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 수출이 됐건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2월 달이에요. 2월 달. 2월 달에 어떤 실적이 나와요? 아니다. 2월 달이 아니고요. 저게 2월 달이 아니고 맞나? 제가 잠시 이 밑에 기간이 없어서
아니다. 2월 달이 아니고요. 이거예요, 여기. 2018년도 3분기 실적. 3분기에 당기순이익이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죠? 이렇게. 이게 3분기 실적이에요, 3분기. 11월. 그리고 나서 횡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가 4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나서 횡보 이제 밑에서 바닥 잡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됐어요. 1, 2, 3월 수출 증가가 호조였습니까? 둔화되었습니까? 호조됐다고 말씀드렸죠. 실적이 부합됐죠. 올라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요거를 다시 조금 더 확대해서 놓고 보면, 자, 2월 달에 작년 4분기 실적 나오고, 여기가 여기죠, 여기. 요 부분이 여기가 이제 2월 달,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인데, 자, 요 종가가 기준이었어요. 이 밑으로 이렇게 단기적인 이중바닥, 요런 외바닥, 요런 부분들도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는 거였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격, 저 음봉의 종가 가격 위로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지 못하느냐. 그게 맥점이었죠, 맥점. 그래서 4월 달서부터 제가 오스틴 임팔런트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월, 아까 보여드린 것 이제 확대를 시킨 건데, 이게 4월 달이에요. 4월 달. 횡보하는 구간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힌트가 제공이 돼요.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뜻은 뭐죠? 시초가를 지키고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런 장대 양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초가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시초가 위로 올라간 거죠. 그렇죠? 일간 차트가 있고 주간 차트가 있고 월간 차트가 있잖아요. 그럼 4월 달에, 5월 달에, 6월 달에 상승을 하기 위해선 4월 첫 거래일, 5월 첫 거래일, 6월 첫 거래일, 첫 거래일의 시초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 되죠. 물론 일간 흐름에서, 주간 흐름에서 그 시초가 이하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건 그 시초가 위로 다시 올라간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럼 그 시초가는 나의 뭐예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준 가격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어떤 실적 발표를 했을 당시의 가격. 그 가격이 이 라인이잖아요. 이 라인. 그러면 3월 마지막 거래일 위로 4월 첫 거래일의 시가를 만들어 놓고 깨요, 안 깨요, 지금? 이탈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키죠? 늘 매수하셔가지고 빠지기도 하잖아요. 10종목 매매하시면 몇 종목이 내려가던가요? 굉장히 손절가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면 어떡하지? 주식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늘 내가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내려갈 수 있어요. 그게 불합리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다만 시장과 종목과 적당한 대응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죠.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적당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준. 아주 단순 명료한 기준.
시가를 이탈시키지 않으면 나는 시장이 흔들려도 이 기업은 실적이 좋을 테니까 버티겠다. 그게 아니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옆집 순이 아빠가, 뒷집 철수 아빠가 오스템 임플란트 좋대. 사봐. 그런 얘기 듣고서는 절대 이렇게 상승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죠. 이 가격에 매수를 하실 수도 없을 뿐더러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의 선택인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실 거냐는 거죠. 그냥 남들 카더라, 좋다더라 그런 말씀 듣지 마시고 좀 그거를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직접 스스로 찾아서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전문가분들이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초가를 이탈하지 않을 때 매수 구간이 쭉 제공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도 깨지 않죠. 이 라인을 55,000원 가격.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이제 5월 9일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5월 9일서부터 지금 5월 16일까지 외국인이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기관이 매도를 좀 하고 있지만, 근데 이 가격이 7만 원 선, 지금 이제 제가 방송을 위해서 캡처한 종가는 65,600원이지만 위로 조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근데 이 위로 7만 원, 7만 원서부터 한 7만 5천 원? 요 가격은 또 변곡점 가격이에요. 앞서 있는 하락 변곡점 가격. 하락 변곡점 가격은 뭐예요? 저항입니다. 저항. 해서 지금은 이격을 이렇게, 이게 이평선이 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격을, 이평선과 이격을 벌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저항이 위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는 구간, 이격을 좁히는 구간에서 충분히 또 재공략을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또 덴티움이 되겠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이렇게 막 굉장히 좀 탄력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진 않았지만 오스템 임플란트보다 먼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먼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이게 이제 주간 흐름인데 여기 이제 종가 단순에서 4, 12, 24, 50이 돼 있죠. 이제 4주 이평선은 뭐예요? 일간 흐름에서 21선이죠. 21선. 일주일에 5거래일이잖아요. 5, 4, 20. 그러니까 주간 흐름에서 4주 이평선은 일간 흐름에서 20일 이평선이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20일 이평선 굉장히 많이 보시는 이평선이잖아요. 그죠? 많이 보는 이평선이기 때문에 때로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20일 이동평균선의 외바닥을 올해 1월 초에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올해 1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코스피 지수는 1월 달에 주간 흐름상 과매도 신호가 떴어요. 에?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덴티움은 짧은 음봉 하나 만들어 놓고 양봉을 만들어 놨네요. 시장 대비 강했어요, 약했어요? 강했다. 맞죠? 그 외바닥 잡고 반등 줬지만 또 이평선의 변곡점 가격 조정 저항받고 다시 가격 조정. 두 번째 바닥. 이게 뭐예요? 가장 좋아하시는 이중바닥이잖아요. 이중바닥. 맞죠? 가장 좋아하시는 이중바닥. 그것도 일간 흐름에서 이중바닥이 아닌 20일 이평선의 이중바닥.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1월달, 2월달, 3월달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네. 그럼 덴티움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는걸? 그쵸? 이중바닥 만들었으니 내가 매수의 관점으로 너를 공략해 보겠다. 라는 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월 달서부터 해서 올라왔습니다. 5월 첫 주 7.36% 올라갔어요. 하지만 앞서서 2월 달 고점, 2월 달 고점이 맞물려 있죠. 그건 뭐예요? 당연히 저항이잖아요. 저항. 응? 저항. 내가 유리한 가격이에요. 저 가격이? 지금 이 가격이? 77,000원 하는 가격이? 투자하려는 가격이 지금 유리한 가격입니까? 불리한 가격이죠. 불리한 가격. 그러면 4월 달도 수출이 늘어났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5월 달도 나오겠죠. 6월 1일 날. 그럼 가격 조정을 받으면 내가 눌림목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공략을 해야겠다. 라는 답을 내실 수 있잖아요. 지금 시장 상황도 종목들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이미 발표된 기업한테는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잖아요.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덴티움 이미 실적 발표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 발표했고요. 그럼 실적이 3월달 발표됐습니다. 전분기 대비 늘었어요. 그럼 2분기 실적 예상치, 컨센서스 예상치는 1분기보다 지금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합니까? 나빠질 거로 예상을 합니까? 좋아질 거로 예상하잖아요. 3분기는 크게 좋아지는 게 없네요. 어쨌든 지금 2분기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3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또 그때 가서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줘서 요때처럼 이렇게 조정을 줘서 눌림목을 만들어주면 뭐예요? 공략. 돼요, 안 돼요? 되잖아. 오픈 채팅방이나 제 만사역통 오픈 채팅방이나 방송에 들어오세요. 이런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제가 또 황금 어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종목 오픈해 드리면 이런 공략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 와. 내가 공략을 해 줄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 낼 가능성도 높아지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만사형통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개인적으로 좀 서운함이 남기는 하는데 또 이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승재 위원과 함께 시장을 좀 파악을 해봤고요. 그리고 공략주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공략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사항, 자세한 매매 전략 필요하시다면은 여승재 위원의 개인 채팅방, 오픈 채팅방이죠. 찾아가시면은 언제든지 무료로 도움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재 이렇게 검색하시고 무료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여승재 위원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배트맨 마치기 전에요. 제가 여승재 위원께 강의를 듣고 추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바이오 헬스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 테마 외에 혹시라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테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새롭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친환경 자율주행차, 예, 전장 부품이라든지 네. 또 수소연료 전지차 관련된 기업들이 또 준비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그 준비된 종목들도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여승재위원회 무료 톡방 찾아가셔가지고 도움을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여승재 만사형통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명품 강의는 더욱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